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어저께 저도 저녁에 이제 뭐 차트를 보고 뭐 트윗을 뭐 여러 개를 이제 뒤지고 있고 뭐 자료 조사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3만 8천 달러에서 멈출 것 같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딱 다른 데 보다가 다른 거 좀 잠깐 보다가 와서 딱 보니까는 3만 달러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워너마켓에 있는 코인들을 보니까 오우 야 생각보다 좀 많이 흔드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조차도 그런 거를 느끼는데 아마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비트코인 기준에서 3만 달러를 찍었을 때 그 무렵에 아마 손절하고 이 시장 욕하고 나가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봤을 때 이렇게 막 찍어 누르 그것도 과도하게 급격하게 막 이런 식으로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시장 조작을 할 때는 얼마 안 있으면 또 회복된 상태에서 더 많이 급상승을 시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쇼부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너무 이 퍼드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꼭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긴가 민가한 상황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극악으로 치닫게 만들었을 때는 그들의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중간에서 피해보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예. 그 결과는 그게 반드시 나온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를 재고하고 있다. 인도 정부도 마찬가지로 뭐 가상자산에 관해서 우리는 밴 시킬 거야,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자 돌연 입장 바꾼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부정적인 뉴스 있죠. 크립토를 페이먼트에서 배제시킬 거다. 자, 기관에서 그렇게 할 거다. 그런 뉴스가 나온 것도 이것도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말 바꾸기 한다고요. 분명히. 예. 아니, 그거는 지켜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권장사항이 날짜가 지났으며 전체 금지가 아닌 암호화 사용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세 갖다 장난치고 이런 뉴스 갖다 장난치고 정치, 권력 세력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어? 시세가 어떻게 변할 건지 아마 인지를 아마 나중에는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막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고 막 어저께는 제가 보니까 40% 가까이 마이너스 되고 저도 비트코인 개수 엄청 많이 날렸고 비트코인도 요 근래 투자를 했는데 야 되게 많이 까졌다. 근데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뉴스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나 쏟아지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대충 퍼즐을 맞춰보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근데 어저께 딱 긍정적인 뉴스가 딱 하나 던져졌어요. 웰스파고에서 여기 보면은 다음 달까지 암호화폐 클라이언트 온보딩을 예정한다. 그래서 날짜가 이 플랫폼은 실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6월 중순경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부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상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게 뭐 비트코인도 될 수 있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아마도 이 투자 상품을 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항상 제가 투자를 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누가 개입이 돼 있나, 누가 투자를 했나 항상 많이 살피거든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커런식으로 사나이에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있어. 그리고 OTC 마켓은 이번에도 아마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아마 장난을 많이 쳤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움직였을 것 같고 웰스파고, 자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가 마스터카드에 투자했고 마스터카드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웰스파고가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했던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에 관해서 놀랄 일도 아니란 얘기죠.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웰스파고가 나왔으니까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라고 하면 유대계 자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지점이 가장 많은 은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금력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 여기서 골드만삭스, JP모건도 다 이미 오래전부터 개입이 다 돼 있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투자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웰스파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관련이 돼 있었으니까 코인베이스도 상장을 시켰었던 거고, 비트코인이 까지니까 코인베이스 주식도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크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투자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보여드릴 거고, 어저께 낮이구나. 낮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바이낸스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CEO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당신이 홀드를 못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응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폭락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샀으면 개수 늘릴 수야 있죠. 근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는 자영업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2016년 2월 달에 그냥 현물경제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케이스예요. 저는 가망 없다.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구글하고 쿠팡하고 우버 이츠하고 같이 경쟁해서, 아니면 저보다 나은 사람들하고 자영업하고 경쟁해서 제가 생산업이 됐든 판매업이 됐든 뭐 요식업이 됐든 저는 경쟁해봐야 저는 제 노력 대비해서, 시간 투자 대비해서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자영업 시장이 더 힘들 거다, 크립토 마켓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도 안 된다, 크립토 시장이 훨씬 위험하다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현재는 아마 몸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5년을 보시면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아마 그거를 몸으로 체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댓글 다신 분이. 그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자영업이 잘 굴러갈 수 있죠. 근데 시장 환경은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패러다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변할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창펑자오 새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당신이 만약에 패닉셀을 한다면 당신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 가상자산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그냥 거래소 주인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한테 팔고 나가면 수수료가 까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도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거래소 CEO 중에 한 명일 뿐더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똑같이 동감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세요. 어저께 저는 한 요 정도쯤에 끝날 줄 알았어요. 어저께 제가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조정 장세가 망할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날 거라는 거, 38,000달러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거 저도 이제 보고 있었죠. 떨어지니까. 근데 느닷없이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마이너스. 그래서 어저께 밑꼬리가 말렸어요. 어쨌든 밑꼬리가 말린 상태예요. 차트상 봤을 때 밑꼬리도 그것도 엄청 길게 말렸어. 코인베이스는 프리미엄이 좀 많이 껴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거하게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는 거죠. 기관일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 이 일을 벌인 것도 기관이고, 개인들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거죠. 근데 어저께 밑꼬리 말리면서 국내 시장에서 알트코인 40% 까졌을 때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욕하고 떠나시고 훗날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찍는 날, 8천만 원 가까이 찍었었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1억까지 찍는 날 영끌에서 다시 대출받아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투자한 상태에서 그냥 이 시장을 떠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지표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식시장도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FOMC 4월 회의록이 이게 지금 시장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마 테이퍼링에 관한 거랑 금리에 관한 기조에 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되기로 돼 있는데, 제가 미디어를 막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비투에서 들어간 사람도 많고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연속으로 계속 줘서 이 사람들한테 결국 미국 정부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패닉장이 나와봐야 결국에 법인세를 뜯어갈 것도 없고 거기서 양도세를 뜯어갈 것도 없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부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코로나 뭐 끝났다 얘기 나오는데 자 진짜로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팬데믹으로 사람들을 더 극악으로 몰아가서 폐쇄되어 있는 환경으로도 몰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뉴스를 이것저것 다 많이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빨리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단순하게 빨리 끝날 것 같이 보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버니바이러스가 어쩐다느니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오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인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자, 정치 세력이 개입돼 있어요. 금융 세력이 개입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디어도 조작을 해요. 거기다가 숫자도 조작을 해요. 숫자 갖다 장난을 쳐요. 중간에서 개미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투자하셨던 분들, 그분들 시간의 자유, 돈이 많아야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노동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 사람들이 굴려야 되거든. 돈을 주고 굴려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금융, 미디어 세력들이 총체적으로 사람들 멘탈을 뒤흔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운전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단지 하나의 매크로 세력이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시공간의 자유, 자,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그리고 노동에서 해방, 죽지 못해 사는 삶,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매일매일마다 직장 가서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고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살았어요.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막 크게 엄청 큰 부자는 아니지만 태어날 때 우리 집이 이렇게 많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근데 제 성격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집 뭐 부모님도 그렇게 저를 이제 키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리고 저도 제가 직장을 잡을 때 학교를 들어갈 때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공부는 설상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할 때까지도 제가 학점을 좋게 맞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뭐 하고 싶은 일을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직장에 가서 회의 자리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저는 그렇게 됐거든요. 잘릴 수도 있는 환경에서도 하여튼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뭐 회장, 사장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쭉 이제 뒤돌아보면 일은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출근하고 그래서 몇 명이나 해방될까? 지금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해방될까? 해방되는 사람이 많은 거를 이 권력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비난하자, 블레임하자, 뭐 이런 조롱하자 이런 의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타파하려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평정심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뭐 시세가 까지나 평정심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사람이. 결국에 뭘 하든 간에. 자, 주식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자, 어저께 밑꼬리가 길게 말렸어요. 추세선을 누군가 인컴샤크가 그렸는데 추세선에서 상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물론 옆으로 조금 밀고 나갈 확률은 높아요. 저는 이게 3만 달러까지 일단 찍었으면 조정은 일단 마무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희망의 로를 지금 당장 돌려서 뭐 금방 급하게 뭐 엄청난 상승을 부추기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폭락장이 왔을 때 박상기의 남부터 터져가지고 폭락장이 왔었을 때 특히나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2019년 3월달 4월달인가 제가 2월달인가 그때를 기억을 하는데 이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립토 시장에 2016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진 않지만 이상한 그 유대감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다 있는 게 사실은 이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다 작용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2020년에도 한번 폭락장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자, 2021년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하죠. 막 이렇게 상처받고 피 흘리고 여기 비트코인 들고 딱 있으니까 너는 그거다. 행운하다. 10만 달러 이하에서 너는 들고 있었으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말대로 10만 달러 이상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냥 장난스러운 사진 같지만 이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하고 여기서도 이번에 이제 2021년에 그러니까 코리니로 투자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보다 더한 일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투자했던 가격보다 내가 지금 물려있는 가격보다 더 이상 몇 곱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이렇게 패닉 상황이 가면 사람들은 이 시장 끝났다, 이제 시즌 종료다,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 오히려 비트코인 ETF가 가까워지지 않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블룸버그의 크립토 그 카테고리에 아크 인베스먼트에 이제 캐시 우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ETF가 승인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시고 이분이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돈 냄새를 촉으로 되게 잘 맞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가 이분이 몇십만 원 됐을 때 투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것도 기관 투자가가 GBTC를 처음으로 샀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촉이 틀릴까요? 근데 캐시우드가 그런 얘기를 하죠. 50만 달러까지 갈 거야. 이게 시기를 말은 못하죠, 정확히. 근데 저는 하나로 따졌을 때 10억 이상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장기로 봤을 때는 5년 안에는. 근데 5만 달러는 50만 달러는 10만 달러가 아니라 50만 달러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2025년이 아니라 23년에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코인베이스 주식하고 테슬라 이것도 되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번에 앨런 머스크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저는 그것도 또한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지금 서학개미들이 계속 매도를 한대요. 테슬라하고 코인베이스 주식도 마찬가지로. 네, 그게 미디어상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크 인베스먼트에서는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사서 모은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네. 저는 이분 견해를 따르려고 합니다. 자, 베리 실버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람보법 세일한다. 람보르기니가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 되게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가 지금 세일할 때 투자를 하면 람보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면. 어쨌든 뭐 다 각자의 판단이니까. 그리고 리얼비전이라고 라울 팔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차티스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매크로 투자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라울 팔이 CEO인 리얼비전에 여기 랍빌리전이라고 이분 있죠. 호라이젠 글로벌의 CEO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수장 역할을 하는 분. 근데 이분이 이번에 소개돼서 뭐 인터뷰를 했나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젠두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 마케팅을 서서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리얼비전이라는 데가 인지도가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호라이젠에서 광고한 어떤 그런 미디어 중에 가장 큰 데라고 알고 있어요. 투자사 중에 가장 큰 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리얼비전에서도 왠지 호라이젠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울팔이. 자, 어쨌건 이것도 한번 파헤쳐보면 재미난 어떤 소스거리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막 시장이 패닉했다, 이 시장 망했다 이러고 사람들이 막 떠날 때 비트코인 캐시 제가 그랬죠. 못 올라갔다. 이번에도 못 올라가고 팽당했죠. 예, 근데 뭔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 끝은 분명히 나올 거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패닉 세일 됐을 때 찬스였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지캐시, 베이직 어텐션, 체인링크, 마나코인, 특히 마나코인, 파일코인, 라이브 피어, 그리고 XRP 21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21일이. 그리고 네오코인, 온톨로지, WRX, CB코인, 뭐 골렘코인, CTC 이 외에도 뭐 에이다라든가 비체인이라든가 제가 여기 다 못 담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코인에 투자해서 홀딩을 해도 버티면 끝까지 갈 놈이 있고 버텨도 중간에 사라질 놈들이 있어요. 그것만 잘 구별해서 잘 가지고 계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어쨌건 뭐 한 번 더 흔들기가 올 순 있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이 아마 가장 극악이었지 않을까. 비트코인 3만 달러를 찍은 게 제가 놀랄 정도니까. 네, 그래서 야 장난이 심한데 그러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어저께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마음의 위안이 되거나 안정이 안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물린 가격 위까지 올라와야 보통 안정을 취하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겪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상처에 굳은 살이 배겨요. 그래서 이 새끼들 좀 장난치는구나. 장난이 심해질수록 더 많이 올려놓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여태까지 통상 그래 왔어요. 주식시장이 됐던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은 항상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그건 변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기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